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대응팀 우진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기상 전망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장마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장마철에 대한 전망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선 이 10일부터 16일까지 우리나라에 내렸던 소낙성 강수 그리고 저기압에 동반된 강수를 이렇게 좀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비의 양이 적던 많던 국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강수들이 집중되는 구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를 동반하거나 천둥, 번개, 우박이 함께 내리고요. 특히나 이제부터는 다량의 수증기들이 하층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림은 그 위성 영상에서 산출을 한 이 우리나라 전 지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지구의 이 가강수량 영역대의 분포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물처럼 흘러다닌다고 해서 일부 이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포함이 된 적도지방부터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영역들은 대개 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주황색 계열의 색깔로 나타나는 지역인데요. 지금 하얀색 박스로 칠해놓은 우리나라 주변을 보시면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이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들이 공급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대기 상층에 있는 이 기압기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이와 같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 기류들을 따라 이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아직까지 선선한 그러한 기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점선으로 표현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 고기압들이 좀 발달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밑으로 이와 같이 정체전선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정체전선에 현재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는 무엇보다 일본이 되겠습니다. 6월 14일자를 기준으로 일본 전국이 모두 이제 장마철에 돌입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예보가 나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본 형태처럼 조만간 점차 장마에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아직까지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전망을 좀 모식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7일부터 18일은 아까 보셨던 그러한 북쪽으로부터 내려가는 건조 공기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고기압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전개가 되고요. 그 북쪽으로는 저기압 소용돌이가 하나 이제 북쪽을 통과해 나가는 그러한 기압계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에 예상되는 날씨는 이제 소낙성 강수와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1번 고기압과 2번 저기압 사이에서 불어드는 건조한 공기와 이 1번 고기압 쪽에서 불어드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날씨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그 밖의 지방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체전선은 북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일에서 20일은 이 1번 고기압과 2번 고기압이 합쳐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건조한 공기가 주를 이루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대기하층에서는 일부 수증기들이 유입되는 그런 형태 속에서 이 일사, 지표면이 가열되는 형태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국의 기온이 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폭염특보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21일부터 23일로 접어드는 시기에서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3번 고기압이 북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에 따라 그 북쪽 가장자리에 있던 정체전선도 함께 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19일에서 20일 사이 중국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던 저기압의 일부 끝자락에서 발달을 한 이 일부 저기압 소용돌이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해오며 이 함께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이제 함께 결부가 되며 우리나라 쪽에 강수를 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강수 영향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입니다.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아마도 집중되는 곳은 제주도와 남해안 쪽이 되지 않을까로 지금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수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에서 18일 강수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기압과 이 중국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기압 사이로 불어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류들이 충돌을 하며 이제 불안정에 의한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비구름대 형태보다는 주로 소낙성 강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7일 낮부터 밤에 전국 내륙 곳곳 어디든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8일 쪽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주로 중부지방의 북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고 매우 이제 불안정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천둥, 번개, 돌풍을 수반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18일 새벽부터 18일 아침 사이에는 이 북쪽에서 돌고 있는 저기압의 수반이 된 비구름대가 일부 스쳐 지나가면서 이 수도권을 지방으로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동래부에 나간 형태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저기압에 관련된 비구름대와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이 국지성 불안정에 의한 소낙성 강수들이 함께 표현된 그러한 형태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로 강수 형태가 전개된다는 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8일에서 20일, 아까는 19일에서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8일에 강수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일까지의 기온 경향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상 기온의 모습입니다. 대구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붉은색 선이 이 섭씨 30도 이상이 되는 기온의 기준이고요. 초록색 선은 이슬점 온도라고 표현이 되는 20도 이상의 구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구를 기준으로 이 18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크게 오르기 시작을 하고 이슬점 온도도 그에 따라서 점차 이 20도를 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낮 동안의 일사로 인한 지표면 가열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부분과 함께 남쪽으로부터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매우 무더운 습한 날씨가 함께 찾아온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대구를 비롯한 모든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에 기온도 많이 오르지만 매우 습도가 높은 무더운 그러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폭염과 관련된 그러한 형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매우 좀 중요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18일, 19일, 20일 날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이 아닌 낮 예상 체감 온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국을 기준으로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는 영상 30도 이상의 매우 높은 체감 온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뜨거운 열이 쌓이고 습도까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 기온 증가와 습도 증가가 함께 일어나며 폭염특보 발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21일에서 23일 쪽의 강수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강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구름 모의 영상과 그에 따른 강수를 예측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대기 상층에서의 그 구름대의 모습들, 수증기 영향대의 모습들은 이와 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고기압성 회전을 따라서 들어오는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의 발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들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체전선도 함께 북상을 하며 일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이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시적으로는 이와 같이 저기압이 발달을 하며 이 비구름대들이 좀 더 북쪽으로 북상해 올라오는 그런 형태들을 현재 수치 모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 강수를 정리를 해보면 크게 정체전선과 저기압으로 강수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MT 확장으로 인한 정체전선 북상,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곳은 20일 오후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예측상으로 본다면 이때가 제주도가 장마철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기압 같은 경우는 중국 남부에서 이제 이동해 오는 그런 형태로 해서 비구름을 더욱 발달시키고 조금 더 북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21일에서 22일 쪽에 남부지방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돌입하냐, 아니면 남부지방은 아직까지 미지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세한 강수 분석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상 우려되는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상층에서는 이 건조한 고기압, 대기 상층의 고기압으로 대표되는 티벳 고기압과 우리나라 남쪽에서 수변한 공기를 끌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의 두 거대한 기단의 충돌로 인해 불안정이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기 하층 쪽으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끌려 올라오는 다량의 수증기들이 비의 양을 더욱 많게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1일부터 23일 제주도와 이 영향을 받는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중계부 기관에서의 예측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강수량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태로 저희가 계속해서 과거 사례와 현재의 이 모델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굉장히 좀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압계, 높은 그러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남부지방을 비롯한 제주도의 장마에 대한 시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전선이 북상한다라는 내용 외에 저기압이 관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1, 2, 3번의 그림은 우리가 장마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이 정체전선 또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강수의 영역들을 조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압골 전면이라고 하는 이 저기압이 관여를 하는 상태에서의 장마 기간 동안의 강수 형태라고 이번에 판단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가장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예보 특징을 갖는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압이 동반된 강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기압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시점과 위상이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 밤 모델 그리고 어제 아침 모델이 모두가 지금 모델에서 계속해서 강수 영역, 저기압의 위상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은 남부지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변동성이 매우 크고 남북의 위상차가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돌입 여부가 아직까지 속단하기 이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모델, 이 킴 그리고 두 번째가 UM, 세 번째가 이 ECMWF 모델인데 어제 아침 모델을 기준으로 보시면 저기압의 위상이 매우 다르고 그리고 그에 따라 ECMWF 같은 모델들은 저기압이 굉장히 북쪽으로 많이 끌려 올려오며 강수 영역을 중부지방까지도 예측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모델에서 보시면 같은 ECMWF 자료로서 같은 시간대 예측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와 같이 저기압이 굉장히 남쪽으로 치우쳐 통과를 하며 강수 영역이 우리나라 전국을 거의 비가 없는 형태로까지 예측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압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를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중계부에서 나간 21일에서 23일 쪽에 있는 이 중계부 경향을 보시면 때문에 제주도는 20일 후반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23일 전반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전체적인 정체전선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마가 확실한 것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 남부지방의 강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일부 모델에서는 북쪽으로 조금 더 북상을 하는 북방 경계가 조금 더 북상을 하는 경계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모델에서는 또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는 치우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저기압의 이동 주시가 매우 필요한 상태라고 지금 예보관들과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도와 남해안 쪽까지라도 굉장히 강한 비가 집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특히나 제주도 남부지방 일부에서도 이 많은 비로 인해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이러한 가뭄이 굉장히 이어진 후에 장마가 시작된 시기에 피해 상황을 조금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가뭄 뒤에 단비가 내린다고 해서 굉장히 조금 많은 기대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집중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농경지가 파손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라는 그런 형태의 피해가 나타났었습니다. 상류 토사 유출은 물론이고 농경지 침수 그리고 진흙이 범벅이 되는 형태로 해서 나타났고요. 비닐하우스가 이제 무너지는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을 토대로 한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집안이 균열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갈라진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무거워지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이 오랜 가뭄 뒤에 나타나는 폭우는 특히나 산사태, 무너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고견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그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이 굉장히 강한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그간 우리가 가뭄 기간이라 비에 대한 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배수 시설에 대한 점검은 꼭 한번 해주시길 바란다는 점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기압계 전망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3일 이후로 수치 모델에서 일부 모델이 모의하는 경향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후부터는 정체전선과 이 국지성 소나기가 함께 나타나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우리나라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계예보상에서 24일에서 25일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비롯한 충청도까지 지금 비를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이 지속이 되면서 잦은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대신 중부와 남부지방은 일시적인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영향 또는 소낙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21일에서 23일에 나타났던 강수 형태를 보여드리며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지금 21일에서 23일보다 더욱 먼 시기에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저기압에 따른 이 강수 변동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남부지방, 남해안 쪽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남부지방까지도 아마 장마로 이제 장마철로 돌입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부지방에 있는 장마 시작까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때문에 이 중부지방에 대한 장마 시작, 이 저기압에 대한 경로에 대한 조금 더 예측의 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기간이 조금 더 당겨져 오면서 조금 더 예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경우 언제라도 수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니까 이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에서 21일입니다. 20일 쪽에 강수가 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20일에서 21일 날 제주도와 남해안 장마철 돌입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정체전선과 저기압으로 인한 잦은 비가 내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복합적인 강수, 즉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복합이 된 강수 형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꼭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분석과 감시를 하고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브리핑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뭄의 이후 이제 비가 내리는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사전에 배수 시설을 꼭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중요한 무더위입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30도 이상 날씨 기온이 오르는 점과 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꿉꿉한 굉장히 무더위가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리는 소낙성 강수는 17일은 전국 곳곳 어디든 내릴 수 있고요. 18일 같은 경우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17일 낮부터 밤까지 내리는 비는 약 5에서 40mm 정도, 그리고 18일 낮부터 저녁까지는 약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된다는 점,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